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8년 11월 13일 화요일이죠. 야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다우 지수가 나스닥까지니까 미증시가 크게 밀렸어요. 그러면서 좀 어렵게 시작을 했죠. 보시면은 미국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해줘도 충분히 예를 들면 25,800 부근 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히 좋았는데 이놈이 너무 세가지고 이걸 돌파해서 한번 치고 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견했던 대로 요 정도 다시 조정은 나왔고 25,350 전후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은 없어요. 네.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일단은 21선이 이렇게 말아 올렸는데 우상향 시키는 사이에 굳이 이거를 이탈해 가지고 힘들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횡보하다 가면은 아니면 바로 올라와도 되고 미증시 워낙 세니까 바로 올라올 수도 있겠죠. 추가 하락만 강하게 안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많이 밀려야만 요 정도겠죠. 25,000. 그래봐야 380 400포인트도 안 되는데 하루만에 600포인트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1%대니까 큰 하락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금세 회복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굳이 다우지수에서는 이놈이 워낙 많이 강하게 치고 가서 이격이 좀 벌어져서 이격 좁히는 구간이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고 나스닥이 좀 약하다고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우지수는 여기를 돌파해 있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했다가 여기를 돌파했다 한 이 정도 내려온 거예요. 이 정도까지. 근데 나스닥은 좀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놈이 깨고 밀린 거니까 좀 약하다. 원래 여기를 지켜주는 게 좋은데 한 7,300포인트 부근 적어도 여기 70 몇 포인트인데 요거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요 사이를 지켜주는 게 좋은데 21선을 갭으로 이탈해서 밀렸죠. 그러니까 이건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약해요, 약해. 나스닥 같은 경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트럼프가 트위터질도 하고 유가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추가적으로 밀려라 이러면은 신흥국은 당연히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말한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진 않아요. 네, 발언을 했으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발언을 했으니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애플 쪽에서 좀 악재가 좀 있었죠. 애플 협력사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조금 좀 어려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를 비롯해가지고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급락했고 BH라던가 삼성전기도 일부 밀렸고 다 애플하고 좀 연관돼 있는 기업들이 좀 밀렸어요. 왜냐하면 애플 협력사들이 지금 내년 실적 예상치가 하향됐다 해가지고 한국 업체에 불똥이 퍽 하고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어렵게 흘러갔는데 그렇다고 납품을 아예 안 하거나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애플에 들어가는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폰이 요거를 아시면 돼요. 이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의 협력사, 협력 부품사라고 할게요. 2019년 2분기 실적 전망 하향 리포트.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충분히 예견된 일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기존에도 애플이 아이폰 8과 플러스를 이제 아이폰 10 10주년에서 출시하면서 가격을 상향했어요. 그죠? 가격이 무슨 140, 160 이렇게 엄청 크게 뛰었죠. 왜? OLED 패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적용해서 그리고 뭐 하드웨어도 그렇고 비싸졌다. 왜냐면은 이제 삼성도 그렇고 삼성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교체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이미 내가 가진 핸드폰 좋아요. 근데 굳이 뭘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이제 게임하는데 민감하다, 뭐 아니면은 내가 얼리 어댑터다, 뭐 일부 사람들은 있겠죠. 아니면 난 몇 년 썼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교체를 해야겠지. 그럼 원래 수요가 있는 거고. 근데 기존에 스마트폰만 나오면 나 저거 멋있어, 사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는 노트 나오면 사야 돼, 나는 아이폰 나오면 사야 돼 했던 사람들이 안 사요. 이제 굳이 그럴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량이 떨어지죠. 판매량이 감소합니다. 그럼 당연히 부품업체는 부품업체의 수요가 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하향.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조금 예외가 있다면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카메라. 예전에 제가 옵트론텍 같은 거 얘기하면서 이제 카메라가 듀얼이 되면은 뭐 판매 대수는 좀 줄어도 두 개씩 나가면은 더 뭐 유리하다. 필름 필터 쪽 뭐 이런 거는 유리하다 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좀 예외가 되겠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 부품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 있다. 부품 단가가 높은 걸 사용해 가지고 그래서 애플이 판매량이 줄었지만 가격을 상향해서 매출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을 맞춘 거예요. 애플이. 판매량은 뭐 예전에 100대 팔았으면 지금 80대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뭐 100만 원이었고 했는데 이제는 140, 160에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맞추는 거예요. 매출은 성장을 하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조금 과열돼 있고 포화 상태 정도 돼 있고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이제 스마트폰은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IT 쪽이 이게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뭐 여기다가 자꾸 인공지능이니 해가지고 음성인식을 넣고 음성인식으로 해서 뭐 지금도 가면은 뭐 CES나 이런데 가전박람회나 이런데 가면은 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나 이런데 가면은 음성인식 쪽으로 해가지고 뭐 하이빅스비 뭐 이런 거 그냥 계속 나오죠. 오케이 구글 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내 핸드폰이 반응을 하네. 그러니까 이런 게 반응을 하잖아요. 저는 다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써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응을 한다. 그러다가 이제 AI 카메라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런 게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나오는 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쪽으로 해서 넘어갔죠. 요게 인공지능 리모컨도 나오고 있습니다. 리모컨도 나오고 있고 이게 웨어러블로 발전할 거예요. 웨어러블 기기로 발전. 뭐 다 지금 뭐 애플워치니 뭐 저쪽 그 갤럭시도 갤럭시란다. 삼성에서도 지금 다 나오고 있고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쪽 외국 중국 쪽에서도 나오고 있고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세요. 이유는 알고 계셔야지. 지금 우리가 시장이 이렇게 밀렸는데 그 이유는 알고 계셔야죠. 이게 제일 컸어요. 우리나라는 뭐 수출 국가고 IT 쪽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았는데 개파락이 훅 떨어졌어요. 진짜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만 움직여도 돌파 뭐 시그널이 나오면은 뭐 갭으로 돌파해서 장대 양봉 하나 뽑으면 좋다 말씀드렸죠. 전에 요 기준 양봉 나온 것처럼 거래량이 좀 아쉽지만, 근데 갭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밀려도 꼬리를 말아야 되는데 제가 오전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전에 수급 자체가 그렇게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 저점 매수가 계속 들어와서 오케이 오늘 저점 매수세 들어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쁘게 잘 말아 올렸죠. 뭐 약법보다 조금 더 밀려있는 소폭 약세로 끝났는데, 이거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캔들로 보면은 원래 오늘 이렇게 밀려있는 개파락해서 밀려서 아래 꼬리다는 이런 그 뭐 양봉이든 음봉이든 망치형 살짝 하나에다가 그 다음날 양봉 뽑는 거, 요거 두 개가 하루에 다 처리됐다고 보면 돼요. 빠르게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은 밀려가지고 끝나면 안 좋으니까 이거를 저점 매수세를 이용해서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 뭐 코스피 쪽은 나쁘지 않다, 그 주식 쪽이야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파생 상품 쪽이 하락 포지션을 점점 청산하고 있는 게, 밀릴 때마다 하락 포지션을 계속 청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반등 쪽을 좀 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선물 매수도 소폭이지만 좀 쌓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량 매도만 안 나오면 돼요, 선물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코스피가 21선 아래에서 어저께도 이렇게 저항받고 밀리고 했으니까 한 차례 밀렸다 저점 매수세 확인하고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같이 제압을 하면 제일 좋죠. 2100포인트까지 한 번에 배우로 뛰어서 아예 그냥 쭉 한번 치고 가면은 제일 좋은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뇌피셜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저점 매수세는 나와가지고 여기서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밑에는 지지선을 지킨 거예요. 이렇게 오면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게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한번 딱 뽑아주는 게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다. 코스피는. 코스닥이 조금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어요. 개인주들이 조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해야 돼요. 지금 영리한 거를 제가 많이 똑똑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근데 똑똑해진 거를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는데 손절한 물량 외에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금 들고 있다가 나가시는 분이 있고, 손절한 다음에 다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물려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너무 많이 사는 걸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걸 차라리 돌파하고 사셔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기는 넘겨놓고 사야지. 아직 위기잖아요. 이것도 21선 맞고 그냥 어제 오늘 밀리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탈해서 쭉 밀리면은 아예 이중바닥성으로 해서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맞고 밀리면 아예 이렇게 해서 더 이 저점을 한번 뚫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요즘에 이런 변형 이중바닥 형식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피곤해지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계속 이런 수급이면 한 번 정도 이렇게 털고 갈 수는 있다. 그러면은 또 틀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 투자자나 좋아하겠죠. 근데 저는 그게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들 생각해서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똑해지신 건 알고 현명해지신 건 아는데, 여기서 조금은 매수를 좀 자제하고, 개인 투자가 너무 매수하는 걸 보여주면 다시 한번 밀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핑계거리는 충분하단 말이에요. 제가 공매도나 뭐 이런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뭘 갖다 붙여도 악재로 반영할 수 있고, 얘기가 막 공매도에 대해서 또 다른 뭐 규제나 뭐 제도 개편이나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본인들을 규제하고 하는 걸 싫어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주가를 강하게 밀어내리면서 압박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 요소로 남아 있어요. 뭐 최근에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계속 회의한다 이런 얘기는. 뭐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당연하겠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 되지. 지금 돈 잘 벌어 가고 있는데 왜 굳이 정부에서 참견을 하고 해서 우리를 방해하느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돈 벌어 가려고 왔지. 뭐 니네한테 돈 벌어주려고 우리가 왔겠느냐, 이런 입장인 거죠, 외국인은.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욕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외국 나가면 돈 벌어서 오려고 하지, 그 나라 잘 살게 해주려고 뭐 외국에 가서 돈 벌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그만큼 뭔가 보수가 더 좋거나 대우가 더 좋거나 아니면은 환경이 편하거나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외국을 나가는 거지.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주식하면서 누구를 막 욕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그 뭐 외국인 욕하고 뭐 기관 욕하고, 물론 기관은 좀 그럴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모든 매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고, 요거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최근 투자자분들은 많이 똑똑해졌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기관을 이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면 대결은 피하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같이 수익 내면 된다. 제 지론은 이거예요. 왜 내가 외국인을 이기고 기관을 이겨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외국인 기관 이기려고 하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주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이 사람들한테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이겨서 여러분들 남는 게 뭐예요? 안 그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주식을 하는가? 재테크, 돈 벌려고. 아닌가요? 다들 재테크고 앞으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에 가장 잘 맞는 재테크 중 하나가 주식. 그러니까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하는 재테크 중 하나로 주식이 있잖아요. 누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습니까, 요즘? 다 돈을 불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아셔야 돼. 여러분들은 돈 벌려고 재테크로 주식을 하는 거지,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싸우고 이기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가 뭘 하려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 맞게 움직이시면 돼요. 저는 뭐 방송국에서 뭐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본인들 비하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뭐 라이언 투자자다, 뜻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강인해져는 강인한 투자자가 되셔라, 뭐 이런 거 뜻은 좋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잖아요. 외국인들 기관을. 그렇죠? 외국인 기관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죠. 내가 강인하니까. 그래서 저는 노. 이거 제가 2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 노입니다. 저는 모기 투자자가 되라고 합니다. 네. 모기처럼 외국인들, 저는 외국인이 제일 세다고 생각합니다. 파워가. 왜냐하면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가장 영리한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까. 물론 다 영리해요, 요즘은. 근데 그 중에서 돈이 많으니까 그 영리함을 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하는 매매에서 같이 승차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빨아먹고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처럼 살자. 모기처럼. 딱 그거예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아라. 탁 쏘고 빠지면 돼요. 딱 피 빨아먹고 빠지는 거예요. 외국인들 올라갈 때 같이 승차해서 어느 정도 먹고 나는 먼저 도망 나오는 거지. 외국인이나 기관은, 자, 요거 아셔야 돼요. 외국인이나 기관은 투자금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못 움직입니다. 주가가 크게 흔들려 버리니까 빠르게 못 움직여요. 얼마 전에도 연기금이 뭐 1,300 얼마 팔아가지고 여러분 막 욕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팔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투자금이 그만큼 크니까 원래 그렇게 빠르게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움직이면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시장이 한번 급락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단점이 돈이 적다. 투자 자금이 적어요. 장점은 돈이 적다. 정이라고 적었네. 이게 뭔 단점이면서 장점이냐라고 하는데, 돈이 적으면 빨리 움직인다. 여러분들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홀랑 전량 매도해서 현금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장점입니다.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이거를 활용하셔야지.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벌어야지. 누군가랑 싸우고 이기고 이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부지런한 나라고 이제 경쟁이 뭐 치열하고 하다 보니까 남을 이제 이겨야지 내가 올라가고 하는 이런 습관이 붙어 있는데,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모기처럼 주가가 상승하거나 할 때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이 종목을 들어 올릴 때 같이 편승해 가지고 붙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잘 먹고 빠질 때 같이 확 빠져버리면 돼요.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되고 확 빠져버리면 돼. 꼭 내가 여기 뭐 고점에서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게 확인됐어. 그럼 여기 중간쯤에 사가지고 여기서 상승이 정체돼.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할 수 있잖아요. 밀렸다 가든지 아니면 돌파하면은 다시 사든지 하면 되니까. 기회는 다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어하시는 점은, 내가 여기 저항이라고 팔았어. 690에서 팔았어. 이렇게 밀려서 사면 좋은데, 현금 확보한 다음에 제가 710 돌파하면은 이때 다시 사세요 했는데 710 넘어가니까 못 사. 왜 나는 695에 팔았는데 왜 710에서 사야 되냐고. 10,000원에 팔았는데 11,000원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11,000원에 사서, 주식은 11,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았어도 11,000원에 다시 사서 20,000원에 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에 매도했고, 그건 지난 매매잖아요. 새로운 매매는 새롭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는 마인드에 대한 특강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오늘은 마인드 특강. 마인드 특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만 돈 벌면 된다. 그리고 내가 9,000원에 매수, 10,000원에 매도했다. 근데 저항을 돌파하면 11,000원에 다시 매수. 이게 돼야 돼요. 이걸 밑으로 내려드려야겠구나. 그 다음에 뭐 15,000원이든 15,000원이든 20,000원이든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워하지 마라. 이 내가 매도한 다음에 이 저항에서 매도한 다음에 저항 돌파할 때까지 그 금액을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걸 아까워하면은 결국은 다시 고점에서 뭐 사는 거지 뭐. 아니면 현금 들고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죠. 현금 들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사야 되는데 난 여기서 팔았으니까 못 산단 말이야. 보여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팔았어. 그러면은 돌파한 다음에 요 구간에서 사야 돼요. 근데 이거 안 사잖아요. 안 사면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현금 들고 지켜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요. 그러면 이제 왜 내 종목만 빠지냐 이러는 거지 나중에. 그러고 나서 뭐 이 구간에서 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들고 가겠죠. 그리고 그냥 들고 가다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두들겨 맞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해서 들고 가다가 이게 마이너스 손실이 뭐 10% 20% 되니까 못 파는 거야 계속. 뭐 아니면 30% 20%일 수도 있고 못 파는 거야. 그러다가 더 밀려. 그럼 마이너스 한 30, 40% 50% 돼. 그러다가 조금 올라오는 거 같다가 드디어 간다 했는데 이런 급락이 나오죠. 그러면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아까워하면 절대 안 돼요. 아니다 싶으면 정리를 하는 거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도 저항을 돌파했다. 이 저항을 돌파한다라는 게 중요해요. 저항을 돌파하면은 더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항에서 돌파를 못하고 저항받고 밀리면은 급락이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서울경제TV랑 이제 SBS, CNBC에서 강의할 때 다 알려드린 거예요. 예, 강의 때 알려드린 거니까 자료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오늘은 이제 마인드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아셔야 돼요. 저항을 돌파할 때 조금 더 비싸져도, 내가 기존의 저항에서 매도한 가격보다 비싸져도 다시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 알고 계시고, 아시겠죠? 오늘은 요거만 아셔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얼마짜리 강의인데 오프라인에서 이게 온라인이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건 그냥 무료로 배포하는 강의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수십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 단순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왜?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이론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요. 근데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10,000원에 살 수 있던 걸 11,000원에 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저걸 15,000원, 20,000원에 팔면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가는 거는 안 가면 어떡해라는 생각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들 리스크 없이 주식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냥 물렸다고 그냥 들고 있는 게 더 큰 리스크예요. 손절 안 하고 들고 있는 게. 이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더 많이 가기 위한 투자라고 보면 돼요. 이 1,000원 정도 그냥 투자하세요. 안전하게 가기 위한. 만약에 10,000원에서 매도했는데 밀려서 한 8,000원까지 지지선까지 내려왔다. 그럼 8,000원에 사면은 2,000원 이득 보는 거잖아요. 근데 돌파를 했어. 돌파를 하면 이 종목이 강하다는 거예요. 매수세가 있고 강하다는 거. 그럼 거기서 왜 못 사? 사야지. 그죠? 사셔야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돈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저희랑 이제 함께 하시는 거고, 이걸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스스로 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강의 너무 길어져도 좀 늘어지니까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오늘은 시황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이제 정리해드리면은 애플 부품 협력사 실적 하향 리포트, 이건 예견된 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관련 협력사, 대표적으로 LG노텍이나 이런 BH나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밀렸는데, 참고로 알고 계시고, 당연히 스마트폰 분야는 이제 점점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잖아요. 내년에 폴더블 폰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삼성에서 발표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많이 팔리면 좋겠는데, 이것도 특별하지 않아라고 느끼는 사람도 이젠 많이 있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은 이건 사야 돼라고 생각했을 텐데,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핸드폰이랑 태블릿이랑 번호가 몇 개인데 지금.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꼭 사봐야겠다라는 분들 있지만, 이게 꼭 대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물론 그렇게 성공하면은 여러분들이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잘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스마트폰 분야는 줄어든다. 스마트폰 분야는 다시 한번 간략 정리해드리면은, 스마트폰은 시장이 작아지고 있다. 요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과 어우러져서 발전할 것이다. 관련주들 보시면 되겠지. 그리고 이게 언제 근데 관련주가 당장 간다는 건 아니에요. 예, 앞으로 미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외국인 기관과 싸우려고 하지 마라. 모기처럼 치고 빠져라.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저항에서는 매도. 방망이 짧게 쥐라고 했죠. 제가 계속
그러니까 저항 오면은 계속 매도하는 거예요. 지수뿐만 아니라 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올라오고 계속 좀 후지부지해. 그럼 한번 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많이 드렸던 저항 돌파 못하면 급락 한번 나온다. 이거 말씀드렸던 건데, 근데 또 이거 재밌는 게 오늘 제가 650선 여기 기존부터 계속 선 그어드렸는데 650선 같은 경우에는 잘 지켰어요. 오늘 651까지 내려왔던가? 그죠? 651까지 내려와서 저점 매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650만 안 깨지면 되겠네. 이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앞으로 대형선이 간단해졌죠. 그래서 여기서 저점 매수가 나와서 올라오고 다시 한번 이제 도전하러 갈 거예요. 코스닥은 도전하러 갈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저항에서는 매도, 그리고 돌파하면 조금 비싸도 재매수하라. 대신 요런 거는 아니에요. 돌파를 했는데 미증시를 예를 들어드리면 편해. 이게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갭으로 이렇게 뛰어서 치고 가는데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네. 갭으로 뛰어갖고 치고 가는데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초반에 갭으로 뛴 다음에 초기에 사시던가, 아니면은 가다가 이렇게 눌림목이 한번 나와요. 이렇게 눌림이 나오면은 조정을 받은 조정 구간에서 사는 거예요. 조금 비싸게 매수하라. 이 부분에서는 팁이 무리한 추격 매수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조정받으면 매수하라. 놓쳤을 경우 조정받으면 매수.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 뭐 가장 기본적인 매매는 이걸 제일 못 하신다니까, 여러분들. 맨날 다 저 위에 꼭대기에서 이제 더 가겠지 이러고 매수를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금 기다리면 2, 3일 기다리면, 아니 일주일 기다리면 와요, 기회는. 그리고 종목 여러 개잖아요. 만약에 그냥 날라갔다? 내 종목 아닌 거예요. 그런 건 버려도 돼요, 여러분. 그거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어도 종목은 많아요. 아시겠죠? 거래소 2,000 종목 있는데 그 중에서 보통 100개에서 150개 정도는 매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00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굳이 뭐 한 종목 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셔라. 아시겠죠? 돈이 걸려 있어서 잘 안 되는 건데, 이거 굉장히 쉬운 건데도 돈이 걸려 있어서 안 된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마인드 컨트롤 잘 하시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다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희 메모드 투자연구소 뭐 카페 오셔갖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요거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팟캐스트 쪽으로 들으시는 분들, 요분들께서는 뭐 유튜브나 카페 오시면은 이 영상 다 있으니까 영상 보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할 때 소리만 들으시니까 요 부분은, 내가 특정 부분은 차트든 뭐 메모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든 아니면 카페에 오시면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카페에 오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드 투자연구소로 오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인드 특강 간단히, 시황 간단히 정리해드렸고, 마인드 특강 간단히.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아유,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또 올라오겠지 다시. 예. 미국이 뭐 여기서 미친듯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내려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좀 기다려야겠지만, 미친듯이 내려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기다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미국이. 예. 왜냐면 이제 이렇게 누구야, 제롬 파월, FOMC 의장 이제 뭐 연설도 있고 하니까 그거 봐가지고 이제 매파적으로 발언해도 이제 12월에 올리겠다라는 의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뭐 급락이 뭐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저점 매수 들어와서 반등 나오는 것도 보고, 뭐 수급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뭐 주식은 좀 3천억 어느 정도 매도는 했지만 뭐 기관이 좀 받아줬죠. 기관은 좀 단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받아서 좀 올라오면 매도하지, 이런 매매도 많이 해요. 기관 같은 경우는 밀렸을 때 하단에서 받아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잖아요.
제가 기존에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뭐 밀리면 여기까지 뭐 내려올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반등 나오면은 지지력 받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반등 나오면은 여기까지만 와도 꽤 많이 먹는 거잖아요. 거의 10% 가까이 먹을 수 있잖아요. 지수만 봐도. 그럼 종목은 더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뭐 15, 20%까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뭐 보시면 알겠죠. 저는 이게 뭐 굳이 뭐 계속 뭐 급락이 연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나와도 어차피 저점 한번 더 확인하고 가는 거니까 움직임이 빨라지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오늘도 터치하고 올라오는 이런 것처럼 움직임이 빨라지는 게 좋아요. 저는 오늘 미국장 그렇게 밀린다기보다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냥 이건 아직까지는 제 생각이죠. 미국장은 좀 이따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뭐 반등이 또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흔들림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고 좀 더 밀려도 이상할 게 없어요. 지수보다는 여러분 종목을 신경 쓰세요. 여러분 종목을. 내 종목이 안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강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